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닥프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역이 주어진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예제 1번, 그리고 합성함수, 지수함수에서도 합성함수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때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 그리고 치환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도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구독은 닥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정의역이 주어진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건데요. 그때 얘기가 뭐냐, 정의역이 지금 m 이상 n 이하인 지수함수 ax제곱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 지수함수가 증가함수가 될 수도 있고 감소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증가함수가 될 조건은 밑이 1보다 컸었고 감소함수가 될 조건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 밑이 1보다 크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시다 보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될 거고, 그럼 정의역이 m에서부터 n까지 남았댔으니, 그러면 이때 이 함수가 지금 이렇게 여기 이 분홍색 부분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대문자 m이라고 쓴다면 그때는 n이었을 때 갖는 a의 n제곱이 될 거고, 최소값은요 소문자 m이라고 쓴다면 그때는 가장 작은 m이 들어갔을 때, 즉 a의 m제곱이 최소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존재를 한대요. 그럼 그때는 함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며, 그럼 그때 정의역이 m에서부터 n까지 남았으니까, 그럼 이때 얘는 지금 함수가 이렇게 감소를 하니, 그럼 이때 지금 최대는 언제? m이었을 때 가장 높구나. 그러니까 a의 m제곱이 최대고 최소값은 n이었을 때 가장 작구나. 그래서 a의 n제곱이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뭐 할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하자 라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다음 함수의 치역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그럼 이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볼 건데, 얘는 지금 밑이 2인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랑 똑같겠지. 그럼 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감소하는데, 그때 그래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만큼이 살아남는 거고,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지금 최대값은 언제?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를 갖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간 2에, 그러면 얘는 지금 2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세제곱이요, 즉 최대값은 8일 거고, 최소값은 언제? 2가 들어갔을 때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럼 2가 들어간, 즉 2의 0제곱은 1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쓰래요? 치역을 쓰래.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지금 치역이 되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y는 2의 x제곱 곱하기 3의 1-x제곱이면 이때 얘를 2의 x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요. 그러면 이때 얘네를 묶어서 쓰다 보니까 3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뭐야? 결국 감소함수하는 형태가 되겠네. 그럼 얘도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서 마이너스 1과 1까지 분됐으니까, 그럼 이때 얘 지금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3 곱하기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3, 즉 최대값은 2분의 9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죠. 1이 들어갔을 때가 최소값이죠. 1이 들어갔을 때. 그럼 얘는 3 곱하기 3분의 2요, 이렇게 써지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이때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답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y는 a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이 4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합성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어떤 fx가 a의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g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f 안에 gx가 들어간 합성함수였다, 이렇게 지금 의미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합성함수 해석은 동그라미로 해석을 하시면 학생들이 좀 더 편하거든. 그러면 이때 지금 나는 g를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f로 해석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가 줄 건데, 이때 여기서 뭐냐,
이 조건도 꼭 보셔야 돼요.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밑이 지금 1보다 큰 함수랬으니까 그럼 이때 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럼 증가하는 함수에서 이때 최소값이 4래요. 그럼 얘가 지금 최소값이 4다라는 건 얘가 최소를 가지려면 결국 가장 작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 gx의 최소값을 찾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g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점선이 아니라 실선을 그리면 되겠죠. 얘가 지금 최소를 가질 때는 축의 방정식을 쓰니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1이었었을 때 그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 그 최소값을 대입한 값이 4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값을 찾아주니까 g 마이너스 1부터 계산을 할 거고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얘 값은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2. 그러면 마지막 a 제곱이 4가 되는 값을 찾겠어요. 그럼 이때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우리 지수함수는 0보다 커야 되니 결국 2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답은 2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합성함수라고 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y는 ax의 전체 제곱 플러스 pax 제곱 플러스 q의 꼴입니다. 이럴 때는 a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줘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x의 값에 나오는 t의 범위를 꼭 구해준다. 즉 치환하면 범위가 꼭 생길 거다라고 해서 그 t에 대한 함수로 해석을 하여 문제를 풀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제 3번을 보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 함수 y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갖고요. x는 c에서 최대값 d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때 뭐야? 여기 있던 이 식을 바꿔주니 y는 지금 얘는 2의 x의 전체 제곱이고요.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앞으로 곱해져서 나올 거니까 2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 2의 x제곱을 나는 어떤 t라는 걸로 치환하자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를 치환했으면 y는 지금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때 뭐 한다고? 치환하면 범위를 꼭 생각해 준다고. 그때 t의 범위를 꼭 구해 줄 거다. 그럼 이때 t의 범위는요. 지금 2의 x제곱은 증가함수였잖아. 밑이 1보다 크니까.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소값을 갖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즉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최대 어디까지? 2까지 가겠네요. 그럼 2까지 들어갔을 때니까 결국 t값은 4 이하여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까요? 선생님 나는 지금 어차피 이제 수상에서 했던 2차 함수처럼 해석하시면 되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데 이때 지금 축이 1이잖아. 근데 제한 변형이 어디서부터? 정의역이 2분의 1부터 4까지 했으니까 2분의 1은 1보다 조금 떨어져 있고 4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x는 a에서 최소값 뭐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t가 1이었었을 때 그때는 최소값을 가질 거예요 라고 읽고 t가 4였었을 때 그때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t 대신 1이 들어간 걸 계산하다 보니까 1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요 이렇게 되니까 얘 값은 2고요. 최대값은 4가 들어갔을 때니까 16 마이너스 8 더하기 3은요 라고 써져서 결국적으로 얘는 지금 1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뭐야? 언제라고 했었으니까 다시 x가 언제인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x는 지금 우리는 2의 x제곱을 했으니까 즉 2의 x제곱이 언제 1인지 2의 x제곱이 언제 4인지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0이고 2의 x제곱이 4가 되려면 2겠네요. 그러니까 즉 x가 0이었을 때 그때 최소값 2를 갖습니다. 즉 a 값은 0 그때 최소값은 2 이렇게 될 거고 x가 2였었을 때 최대값인 즉 d가 11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 C, D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치환을 하셔서 최대 최소를 구해줄 거고 마지막 마무리인 요기 과정도 물어볼 수 있으니 이런 화살표 놀이로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전체가 같이 보인다면 얘를 t로 치환을 해줄 건데 이때 학생들 여기서 생각할 건 t의 범위를 구할 건데 ax제곱 0보다 크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0보다 크므로 0보다 크다라는 거에서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죠.
즉 여기서 보면 그러면 a의 x제곱과 거기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쓴다면 이때 얘는 2루트 둘이 곱한 a의 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 결론 이끌다 보니까 얘 값은 1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2 이상이요 라고 우리는 모양을 왜 암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제 4번 문제에서 보니까 y는 6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때 4의 x제곱이 2의 x의 전체 제곱이고요. 이때 얘는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랬었을 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즉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나는 t라고 치환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때 곱셈공식 변형으로 해서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진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즉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로 치환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y는 하고 쓴다면 앞에 있는 얘부터 쓸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t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6t 이렇게 쓰여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6t 플러스 2여라는 y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우리 뭐 한다? 치환했으니까 범위 찾으셔야겠지? 근데 이때 얘를 치환을 했더니 이 형태는 ax제곱 얘 형태가 똑같으니 t값은 2 이상에서 지금 최대치수를 찾으세요 라는 소리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점선으로 그리겠죠. 정의역이 주어졌으니까. 근데 이때 얘 지금 축은 3이요. 근데 우리 지금 정의역이 어디까지? 2 이상이요 라고 했으니까 2보다 이상이요 라고 했으면 그럼 이때 최대값은 3이었을 때 즉 t가 3이었을 때 그때 최대값을 갖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3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더하기 2요 이렇게 되니까 11이요. 그러니까 답은 11입니다. 이렇게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x제곱 얘네는 치환을 해줘서 표현을 하겠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게요. 네, 오늘 수업은 지수함수의 최대체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일단 지수함수의 최대체수꼴은요. 기본꼴이었을 때는 기본 우리가 증가함수인지 즉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였을 때와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였을 때의 생각을 갖고서 문제를 푸는데 당연히 그래프는 항상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였을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를 그래프로서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라고. 두 번째 형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형태꼴이 있었어요? ax의 전체 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pax제곱 거기에 플러스 q 이런 꼴이 있었죠. 이때 형태에서는 ax제곱을 우리는 치환해 줄 건데 이때 이 치환을 했었을 때 머릿속에 생각할 건 치환하면 무조건 새로운 범위가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복습하면서 기억을 해볼 겁니다. 세 번째 형태꼴도 있었죠.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이거를 전체 치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얘를 치환했었을 때는 우리가 뭐였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하신다면 그때 a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값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치환한 새로운 범위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최대체수라는 건 항상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친구들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